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부피, 압력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전에 했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A에서 B로 이동했어요. 자, 이 말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공식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만 그때 해석할 때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보고 잘 해석하시면 돼요. A에서 B로 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면 뭐라 대답할래요? 일을 했다. 부피가 커졌다. 그쵸? 부피가 팽창했다. 아하, 얘는 무엇을 했다? 일을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그냥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게 되면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인데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 A 지점이건 B 지점이건 압력은 어떻대? 똑같잖아. 그럼 얘는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V1와 V2 중에서 X축에서 더 벗어났으니 부피가 더 커졌네. 부피가 커졌으니까 A에서 B로 가면 V1에서 V2로 가서 부피가 커졌으니까 커진 만큼 무엇을 했다? 일을 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즉 면적이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정리해보면 여기서 PV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일을 의미한다라는 거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별건 아니니까 B에서 A로 가보십시다. B에서 A로 갔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옳지, 수축이 되어집니다. 왜 쭈그러들었을까? 일을 받아. 그치, 누가 나를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쭈그러들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다시 아는 거지만 자꾸 써볼게. P 곱하기 델타 V예요. 어찌됐건 그래프상에서는 이 Y축 값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있고 얘가 줄어들었고 여기는 늘었으니까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1도 줄어들었다. 이 값이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자르고 무엇을 들어갈 거냐면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쓸 건데 이 내부 에너지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 앞쪽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를 말할 때는 여기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그치? 잘하셨어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즉 내부 에너지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기체를 갖고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2에 가서 배울 것인데 우리가 이거는 나한테도 화학을 배우고 계시니까 이건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리에서는 줄여요. 근데 공식을 먼저 만들어 둔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냥 기체가 아니라 ideal gas라고 해요. 실제 기체는 real gas라고 하는데 우리는 real gas보다는 ideal gas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실제 기체를 쓰면 약간의 오차 범위가 계속 생기거든요. 학생 안녕. 모니터 보고 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이거 올려야 돼. 선정고등학교 2학년 김서윤 학생 왜 자꾸 말을 하지요?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린다 아주 그냥. 신상 털리게 아주.
자, 이상기체, 실제기체, 근데 사실 실제기체하고 이상기체는 거의 큰 편차는 없어요. 근데 물리에서는 실제기체나 이상기체나 똑같이 동급시 취급하고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취급해요. 하지만 이제 화학부에 가게 되면 고3 때 내신 뭐 수능 볼 사람은 뭐 서울대 갈 사람은 투파트를 해야겠지만 다 투파트 할 거야 너희는. 서울대 간대.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화학2로 가게 되면 구분하는 게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고 상태 방정식 얘는 꼭 기억을 해줘요. PV는 nRT라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디테일하게 한번 아마 내신 때 한번 살짝 선생님이 어디까지 왜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딱 여기 영역인데 꼭 오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셨다고 하면 그때 다시 내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만 압력이고 부피고 여기가 우리가 화학을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만 얘가 몰입니다. 몰수. 들었죠? 6.5 곱하기 10의 3 승괴 뭐 1월 뭐 22.4 리터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아는 표정. 저 뭐지? 그 다음에 요게 기체상수라고 해서 0.08이라고 하는 건데 기체상수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쓰냐면 1몰만 가지고 할 거예요. 1몰만 가지고 할 거야. 그럼 영향력이 있는 숫자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상수라는 말뜻 자체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의 개념을 쓰니까 이 두 개념은 변화율이 없다의 개념을 써서 정확히 쓰면 얘를 나중에 이제 K로 쓰기도 하고 R로 쓰기도 해. K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될까? PV는 KT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만 필요하지 너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왜? 얘가 변수가 생기진 않거든. 뭐 2분의 3, 뭐 이런 말 쓰는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원래 쓰는 거는 PV는 T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속 편하게 아예 나는 이거 할래 라고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우린 배운 사람 입장이니까 요 개념 내가 혹시 하다가 이렇게 써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먼저 확실히 자 오늘 집에 갈 때 PV는 T, T는 PV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다 누가 딱 부딪혔어. PV는 T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엄마가 뭐 배웠니? PV는 T 뭔데?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익숙해야 하는 열역학에서 아까 침에 다시 1은 FS. 그건 역학 에너지라고 했지. 자 1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맞아요. 뒤지게 맞을래? 뭘 또 맞대? 아까 외우라 했잖아. 그거 얘는 서막이고 내가 오늘 아까 뭐였더라? 오늘 이번 시간에 2개만 공식 외우면 되고 2개가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했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얘야. PV는 T.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줘.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나온 건데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누가 필요하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필요해요. 뭔지 몰라도 돼. 자, 근데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난 내부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밑도 끝도 없는 이걸 왜 끌고 들어오느냐 한다면 자, 이상기체를 쓸 거야. 근데 이상기체 여러 가지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얘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걸 한대요. 다시 충돌 후에도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어요. 있어야 돼 원래.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 그걸 뭐라고 불러? 잘했어. 만류인력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질량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상 기체는 질량은 있긴 하지만 이 기체는 그냥 인력이 없는 것 취급하기로 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인력 자 살짝 쓸게. 인력 없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큰 문제가 얘예요.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중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든. 알 거야. 운동 에너지. MGH 이거 있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뭐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곧 무엇이야? 만류, 잘했어. 만류력이야. 대답을 하지 말든지. 괜찮아. 틀린 대답을 열심히 해서 수습이 안 돼요.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할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즉 만류 인력에 의해 나타난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말이 좀 길었나? 괜찮아? 묻잖아. 근데 얘는 인력이 있대 없대? 그럼 중력이 있어 없어?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내부 에너지는 원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둘을 합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사용하다 보니 인력을 없는 것 취급해요. 그러니 너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내부 에너지는 곧 무엇이 되어진다? 운동 에너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운동 에너지라는 말을 쓰면 좀 심심하잖아. 밍밍하잖아. 앞에 뭐가 붙으면 좋을까? 평균. 잘하셨어요. 베리 굿. 가르마 이쪽이지? 가르마 바꿔서 아우 진짜. 이제 바뀝니다. 내부 에너지는 이제 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 뭐야? 그렇지. 온도지, 온도. 눈빛으로 대답하셨어요. 눈빛으로. 학생들 여기 보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U로 써요. U로 쓰기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등호가 아니라 비례예요. 비례. 왜? 둘이 더해서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무시당해서 없기 때문에 왜?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 없기로 하자. 그럼 너도 없는 걸로 하기로 하자. 그럼 0이라고 할 수는 없어. 없는 거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짜 0이면 등호가 맞죠? 근데 진짜 0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기로 하자 했으니까 그래서 등호는 아니고 이 비례예요. 운동 에너지와 온도도 비례예요.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난 등호를 만들고 싶어.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평균이라는 말. 와, 니네 반평균이 94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94점은 아니잖아. 100점이죠. 대답하지 말라는 걸 내가 얘기하잖아. 학생, 여기 좀 보세요. 자,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고 온도로 쓸 수는 있지만 얘네가 아니라 얘네들이지요. 평균이라는 말 때문에 얘네들이다 보니까 그 얘네들이 누구야?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수가 돼요. 기체수의 라지 n, 기체수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다 보니 이걸 등호로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기체수라고 하는 n이 들어가줘야 얘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돼야 등호가 된다고요.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그러면 얘도 뭘 붙여줘야 돼? 얘가 붙어 들어가 주셔야겠죠? 아니 내가 화를 냈는데 왜 웃어? 나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 보십시다. 한 번만 웃고 끝내. 자, 여기서 요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개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지저분하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다? 개체수들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개체수들의 온도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